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38페이지로 가시면은 38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수요의 가격탈락성과 공급자의 총수입과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좀 전에 왜 대장주세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야매가 뭐 다 우리가 표현되진 않지만 이제 조금씩 야매도 업그레이드해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실력이 좀 되면은 대장주세용이 딱 생각난다는 거죠. 대는 무슨 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대체가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수요자가 유리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야매가 있긴 한데 들어볼게요. 지금 동그라미 4번 보고 계시죠? 한번 보시고 수용급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특강 들으셔야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죠? 무료고 동영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수요 공급은 아예 마스터를 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꼭 잡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총수익과의 관계. 자, 그러면은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건 이 저자가 해놓긴 했지만 그냥 가볍게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은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면은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러면 이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이 적을수록 좋아요? 면적이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실당 임대료를 판매량으로 곱해서 총수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있어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나 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그럼 탄력적일 수 있고 비탄력적에 따라서 그냥요 가격 전략이 바뀌겠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A 지역에 자 탄력성은 그냥요 1보다 커요. 비탄력성은 1보다 작죠. 이것도 탄력성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습니까? 많아요. 얘가 질려는 주택들이 많은 거죠.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그럼 수요자가 불리하겠어요? 수요자가 유리하겠어요? 유리하죠. 그러면 가격 올려야 될까요? 가격을 내려야 될까요? 내려야 되죠.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 올리면 안 사버려요. 딴 데 도망가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럼 가격을 어떻게 되죠?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걸 왕창 사서 박리담회에서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탄력적일 때는 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좀 저가 정책을 써야 돼요? 가격이 내려야 내 총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적습니까? 얘가 갈 데가 없죠. 그럼 A 지역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얘가 갈 데가 없으면은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불리합니까?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사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겠어요? 가격을 올려야겠어요? 올려야지 수입이 올라간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을 저가 정책, 고가 정책, 고가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갈게. 탄력은 가격과 수입이 그냥이야 반대야. 얘는 같이 가죠. 그럼 저가로 가는 게 나아요? 고가로 가는 게 나아요? 고가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따라서 비탄력. 짝대기 같이 올라갔죠. 그럼 그냥이야 가격 올리는 게 나아. 올리면 수입도 늘어나고 가격을 내리면 수입도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야면을 갖고 가니까 자기한테 맞는 야면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따라서 비단. 옷감이 비단이 있죠. 비단은 싸요? 비단은 비싸요? 자, 따라서 비단 고가. 비탈 고가. 야매가 뭔지도 몰라. 비탈을 적을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한다? 올려야지 수입이 올라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단위 탄력적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이 1이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선을 그리게 되면은 가격과 양이어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점을 찍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요 중간에 대한 게 똑같다면은 그냥요 이 가격과 양의 변화가 똑같아요. 그 면적이 변화가 없죠. 그럼 단위 탄력적은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그냥입니까? 수입이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남아요. 따라서 단위 탄력적. 다이어트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얘는 가격이 변해도 수입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키포인트는 탄력, 비탄력이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따라 비단 고가.
비탄력적은 어떻게 해야 돼? 고가 정책을 써야 수입이 증가하겠죠. 지금 빨간색 보고 계십니까? 근데 탄력적은 가격을 어떻게 되죠? 인하해야지만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기억 니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밑에 가시면 따라서 탄력적. 그럼 가격을 인하율보다 수요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격이 인하되면 총수입이 증가하는데 그 중간에는 생각하시면 안 나옵니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인상률보다 수요량이 좀 덜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인상할 때 총수입이 증가하는데 그 중간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따라서 완전 비탄력.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완전 비탄력은 그냥요, 대체재가 없어요. 그럼 가격을 올린 것만큼 총수입이 증가하겠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 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입니까? 완전히 수직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500원에서 10개니까 5,000원이겠죠. 그럼 가격 올리면 그냥입니까? 600원 올리면 6,000원 받습니까? 그럼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도 올라가겠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냥 얘도 가격을 인상시킨다고 보세요. 따라서 완전 탄력. 그냥이야 완전히 탄력적이라는 거니까 완전히 대체적으로 많고 완전히 반응을 하죠. 그럼 인상을 하면 사요? 안 사? 안 사니까 총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할게. 탄력, 비탄력만 나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을 가시면은, 6번에, 자, 3번을 갑니다. 3번에 가시면은, 수요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따라서 탄력적. 그럼 탄력적은 생각해 보세요. 대체재가 적어요? 대체재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가격을 인하시켜야 돼요. 근데 이 멍청한 놈,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올리니까 수입이 감소하겠죠. 웃는 거는 지금 조금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탄력, 비탄력밖에 시험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갈게요.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찾았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한 번도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 저자분은 또 공급의 탄력성을 좋아해요. 나중에 문제집에 내실 텐데.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공급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각됐죠. 그래서 얘도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에요. 공급량의 변화율. 자, 아까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가격과 양이 같으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죠. 자, 근데 얘도 그냥이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증가했다. 그래서 1. 그럼 얼마가 기준이겠어요? 1이 기준이죠. 그런가요? 1이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 똑같습니다. 20%가 가격이 늘어나는데, 자, 10%밖에 안 늘어났어요. 자, 0.5입니다.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20%가 상승했는데 40%가 늘어났어요. 그럼 2입니다.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탄력이죠.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요. 원점은 45도 각도거든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 90도가 어떠냐면 중간에 원점을 지나는 게 탄력성이 1이에요. 뭘 지나는 게? 자, 원점을 지난다는 게 딱 중간을 지나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거든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 탄력성은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자극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비탄력, 탄력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비탄력은 그냥이요 다 팔라요. 탄력은요 안만하죠.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기준이라 그러면은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그냥요 양이 덜 변했어요. 탄력성은 따라서 양의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양이 덜 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럼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그냥요 양의 변화가 더 커요. 그럼 탄력적이죠. 그럼 1보다 크니까 더 완만하고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유명한 단비 장탄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은 생산에 대한 만드는 걸 얘기해요. 공급이 생산이 쉬우면 탄력적이고 어려우면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되게 쉬운 게 단기는 비탄력, 탄력적, 비탈. 아까 단비장탄 했잖아. 수요만 그래요? 공급에도 그래요. 똑같이 정리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장기가 어떻게 돼요? 시간을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생산이 쉬우면 비탄력, 탄력. 생산이 어려우면. 그럼 생산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생산이 어렵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해요. 공급이 막 잘 돼요. 그러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거기 보시면 빨간색 칠했어요. 빨간색. 5번 있어, 5번. 5번은 밑줄 쫙.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두 재화를 비교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자, 아파트와 옷의 두 재화를 비교합니다. 그럼 아파트가 옷보다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럼 탄력적이에요? 오히려 비탄력적이에요? 이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은 생산 기간이 짧죠? 더 탄력적이라는 그 5번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죠? 자, 따라서 단비장탄. 단비장탄 우리가 머릿속에 있죠? 그러면 6번은 무조건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생산이 쉬우면 탄력적이죠. 어려우면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탄력이 되고, 생산 기술이 빠르면은 발전되면 생산하기가 쉽죠. 더 탄력이고, 용도 전환이 어떻게 될수록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겠죠. 건축 인허가 어렵대요. 생산이 쉬워요? 그러면 더 비탄력적이라는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31페이지로 갑니다. 자, 31페이지. 자, 따라봐. 단비장탄. 자, 나중에 찾아보면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장탄에 그냥이야 단비가 내려. 그럼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그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좌측은 따라서 수요. 수요도 지금 빨간 색깔이 어디가 더 탄력적이에요? 단기보다 어디가?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지금 30페이지 하고 있어요. 보이나요? 자, 공급도 그냥이야 단비장탄이 똑같죠? 그러면 공급도 어디가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를 이 저자가 내신 거죠. 그럼 암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단비장탄만 암기하면 됩니까? 그렇죠. 시험 문제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으로 가시면 돼요. 제 말이 맞나요? 그래서 무조건 모의고사 나오면 단비장탄으로 그냥 가버리세요.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수요는 대체재가 많아서 그런 거고, 공급은 장기일수록 더 공급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스타트.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이 쉽잖아요. 더 탄력적이니까 1번이 틀렸죠. 자, 여러분들이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일단 단비장탄을 아시죠? 그러면 3번의 단기가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라는 3번은 맞죠? 근데 2번은 그냥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그럼 이게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를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4번 건축 인허가 어려우면 공급하기가 어렵죠? 탄력이요? 비탄력이요? 비탄력이고. 5번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생산비잖아요.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쉬워요? 어려우면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몇 번 정답? 1번.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 8번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일단 39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딱 두 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두 개가 나와서, 우리 수요공급에서는 계산 문제가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계산 문제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아까 3번 문제에다가 배표를 3개 쳤죠? 기억하십니까? 3번이 거의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유력해요. 99%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7번하고 8번을 묶어보세요. 7번, 8번. 자, 7번에 따보세요.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내는 7번도 거의 99%입니다. 얘도 무조건 뜨고요. 이번 모의고사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따보세요. 8번은 따보세요. 교차 탄력성.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7번과 8번을 묶으셔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3번 문제랑 이 두 가지가 수용급에서는 딱 두 가지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39페이지 가시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가격이에요, 인지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의 대안이니까 소득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죠. 그럼 아까 따보세요.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제와 열등제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그냥입니까? 정상적인 제화입니까? 맞죠? 대답해봐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방향을 구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이면 따라서 플러스, 반대 방향 따라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값이 되죠. 그래서 입설론 값이 0보다 플러스니까 무슨 제? 정상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열등제는 그냥입니까? 요게 반대였습니까? 반대죠. 반대는 무슨 제? 열등제죠. 근데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플러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방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설론 값이 마이너스니까 열등제인데, 계산 문제는 정상제가 나와요. 무슨 제가 나온다? 자, 지금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플러스 값이면 소득이 증가해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0보다 작고 음의 값을 가지면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감소하는 게 무슨 제? 열등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을 내가 풀어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천천히 가볼게요.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공간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라고 되어 있나요? 0.5고 천천히 갈게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8이 됐죠. 그럼 따라서 정상제. 플러스 값이니까 정상제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이게 가격 수요량이라고 할게요. 빨리. 자, 이거 따라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죠. 이렇게 빨리. 자, 그럼 이건 정상제라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 이거 정상제구나. 천천히 갈게요. 이 상태에서, 자,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나요? 상승했죠, 그죠? 그럼 10%가 상승하게 되면, 요걸 곱하면 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몇 퍼센트가 감소했겠어요? 5% 감소했겠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아파트가 더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양을 줄이는 건 아시겠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해요. 이 지역에 또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양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자, 소득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죠? 그럼 5%가 증가된 거죠. 그럼 요거 곱하니까 몇 퍼센트만큼 늘어났겠어요? 4%만큼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죠. 그런가요? 그럼 5% 줄고 4% 늘어났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몇 퍼센트만큼 감소한 건가요? 1%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문제 99% 나옵니다. 다시 갈게요. 분위기 안 좋아. 봐봐요.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갔어. 잘하면 잘해. 그럼 그냥이야,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어. 그렇죠? 근데 그냥이야, 소득이 늘어났어. 그럼 또 수요가 늘어났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될지는 그냥이야, 결론을 알아야겠네? 그럼 몇 퍼센트 감소했는데? 몇 퍼센트가 늘어났어? 그럼 몇 퍼센트가 감소한 거야? 1%만큼 또 감소한 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래도 나요.
그래서 이따가 소득을 물어볼 수 있어요. 뭐를 물어볼 수 있다? 소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특강 때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 아유, 분위기 안 좋다. 그냥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아파트 사겠어, 안 사겠어? 근데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사겠지. 그럼 줄어든 게 늘어나는 게 얼마큼 그 변화폭을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 1%만큼 감소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그럼 우리가 양가로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면, 자, 항상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교차의 대안이라는 자체가, 이 교차가 다른 재와의 가격에 대한 건데, 자, 지금 이 저작을 해놓으신, 따라서 YJ, XJ. 거기 지금 YJ, XJ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YJ가 올라갑니다. YJ의 수요량이 올라가고, 변화율, 퍼센트. 여기는 XJ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죠. 그래서, 자, 이건 따보세요. YJ의 수요. 그러니까 YJ의 수요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생략됐어요? 따보세요. XJ의 가격. XJ의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이 됐거든요. 가격에 대한. 그럼 아까 따보세요. 대체재 보완재. 대체재 보완재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문제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A재 가격이 상승했더니 아까 오전에 풀었던 B재화가 늘어났죠. 그럼 이거는 그냥요. 이건 대체재예요. 대체재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라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죠. 이게 변화율입니다, 여러분들. 퍼센트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재? 자, 그럼 방향이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면 대체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커피하고 설탕 기억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커피라는 가격이 보완재가 가격이 상승했으면은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그러면 설탕의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설탕의 수요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보완재라는 거죠. 자, 지금 수요의 교차 탄력성 보고 계십니까? 자, 굵으시로 할게요. 자, 2번. 자, 갑니다. 자, 만약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이 재화는 무슨 재죠? 대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0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나면 무슨 재가 돼요? 보완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8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 갈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8번에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몇 퍼센트 상승했죠? 그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런가요? 그럼 OP가 비싸면 OP 사시겠어요? 소형 아파트 사시겠어요?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보완재겠어요? 이건 대체재겠어요? 대체재가 먹고 들어가야 되죠.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다시 할게. 오피스텔과 지금 소형 아파트는 다른 부동산이잖아요. 그 OP가 비싸니까 소형 아파트가 늘어났죠. 그럼 무슨 재다? 대체재가 되는 거죠. 그럼 관계는 보완재를 찍으셔야 돼요? 대체재를 찍으셔야 돼요? 대체재를 찍으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쭤볼게요. 보완재는 그냥입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보완재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정답이 아니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대체재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지금 내가 풀어드릴 거는 A번만 풀어드리면 되죠. 그럼 A번의 제목을 불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할게요. 자, 뭐의 아파트에? 소형 아파트에, 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게요.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교차 탄력성.
자, 이게 어려워요. 자, 갑니다. 자, 요거는, 자, 지금 따보세요. 소형 아파트. 자, 이거는 지금 오피스텔이에요. 소형 아파트의 수요예요.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교차라는 건 다른 가격이 내려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그냥입니까? 요 소형이 올라갑니까? 거기 올라가고 수요가 되니까 화이팅. 천천히.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차의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밑에는 누가 내려가겠어요? OP가 내려가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OP의 가격이 내려갑니까? OP의 임대료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생략된 거가, 자, 따보세요.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한, 요게 생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오피스텔에 대한 뭐가 생략됐다? 임대료에 대한이 생략이 된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 그냥이에요. 자, 소형 아파트의 수요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다른 거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여러분들 눈높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 밑에는 뭐가 내려가겠어요?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몇 퍼센트로 변했대요? 대답해 보세요. 10%가 상승했다고 나왔죠? 그런가요? 그럼 오피스텔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오피스텔 사시겠어요? 소형 아파트 사겠어요? 소형 아파트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그럼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몇 퍼센트 증가했죠? 5%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따보세요. 0.5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보완제다? 대체제다? 대체제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보완제로 생각하세요? 대체제로 생각하세요? 왜? 오피스텔이 비싸니까 지금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보완제를 먹고 들어가야 돼요? 대체제를 먹고 들어가야 돼요? 먹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있으니까 그냥입니까?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그냥이야 오피스텔이 생략이 됐어. OP의 임대료에 대한 게 생략이 된 거죠. 아시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 올리고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내려서 부르시면 되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자, 39페이지를 가시면은, 자, 양가로 5번에 탄력성에 따른 균형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가격만 나왔어요. 양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양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따라보세요. 기울기, 탄력성.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죠? 자, 갈게요. 여기 공급곡선이 이따 거미지면에서 나오는데, 완전히 서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누우면 어떻게 돼요? 완전 탄력적이 되죠. 그러면은 자, 들어볼게요. 자, 서 있으면 그냥요 가격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에요. 누우면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S2, S3, S4로 온다면 서 있으면 얘가 서 있죠. 그래서 비탄력. 누우면요 탈. 아시겠어요? 손 들어봐요. 이렇게 서 있으면, 누우면, 서 있으면, 누우면. 박남정 씨라고 아시죠? 춤 만들었어요. 찾습니까? 근데 따라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다. 가격 변화가 아니에요. 양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럼 볼까요? 얘가 지금 가격이라고 하고요. 얘가 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양이 더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탄력적이에요?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얘는요? 탄력적이죠. 그럼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얘는 그냥입니까? 양을 조금밖에 못 늘렸습니까? 얘는 더 많이 늘리게 된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지 가격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 탄력성은 그냥이야 양이 많이 변하는 거야.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따라서 기울기.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좀 반대로 보셔야 돼요. 자, 학교 다닐 때 기울기라는 얘기 배우셨죠? 자, 그러면 서 있을수록 기울기가 크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서 있을수록 그냥이야 기울기가 커. 누울수록 기울기가 작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기울기는 뭐냐면, 자, 밑변분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같은데 이 가격에 대한 게 틀려요. 그냥입니까? 이거는 가격의 변화입니까? 그럼 비타로 쪽일수록 가격이 더 가파르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기울기는 어디서부터 떠보세요. 기울기. 그러면 서 있을수록 그냥입니까? 키가 큽니까? 그죠? 연구한 거야. 누울수록 키가 작죠. 근데 키가 크지만 그냥이야 탄력성은 작아. 탄력성은 작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다? 반대다? 반대요. 따라서 수탄수. 일단 거미줄 모형이 나오는데 기울기는 바꿔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이거 갖고 이제 응용하는데, 그럼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를 얘기합니까? 양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대답해봐요.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죠?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그냥요 가격 변화가 커요.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따라서 비탄력. 비탄력적은 뭐의 변화가 큰 거야? 가격 변화가 큰 거죠. 양의 변화가 큰 게 아니죠. 대답해요. 그래서 탄력. 탄력은 가격 변화야, 양의 변화야. 양의 변화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따라서 가격만 나왔다. 양은 안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 양까지 가는데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 완전 서 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타락적입니까?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수급 조절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해 버려요. 그죠? 공급이 안 되니까. 이해했나? 그래서 따라서 수요 증가. 수요 증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수요 증가 기억나시죠? 자, 수요 증가는 손들어. 그냥이야 가격도 올라가. 양도 늘어나죠. 어머 교수님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 또 나와. 아유 지겹게 나와 진짜.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는데 그 폭이 탄력도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가격이 더 상승이냐 덜 상승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양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감독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양도 문제집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양은 가격과 반대다. 반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또 양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립니까? 공급 곡선의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 거죠. 이게 조용하냐? 아시겠어요? 뭐에 따라서? 얘 탄력도에 따라서 가격 폭과 양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비탄력 쪽은 공급이 쉬워요? 공급이 어려워요? 그럼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공급이 비탄력 쪽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은 누워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탄력적은 공급 조절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을 더 상승할까요? 상승하는 걸 좀 억제할까요? 가격이 좀 덜 상승하겠죠. 이해도 좀 하고. 응?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그냥이야 공급이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 탄력적일수록. 자, 근데 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냥이야 양은 아직 안 나왔어. 가격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자 따라보세요. 비탄력. 그럼 비탄력적은 서 있다는 거죠. 그럼 뭐의 변화가 클까요?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자, 누웁니다. 누워. 누우면 가격 상승을 더 상승해요? 좀 덜 상승해요? 덜 상승하는 거죠. 그럼 얘는 탄력적일수록 좀 덜로 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자, 따보세요. 탄덜, 비더. 자,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 평지는 등산이 쉽죠. 얘기해봐.
완전 탄력적은 쉽잖아, 등산이. 가파를수록 쉬워, 어려워. 완전히 가파르면 뒤져. 그죠? 그러면 따라서 비탈길. 그럼 비탈길은 그냥이야 가팔라. 그럼 덜 힘들어, 더 힘들어. 더 내가 힘든다는 거죠. 따라서 비더. 비피더스라는 그 음료수 아세요? 따라서 비피더스. 하지 마, 안 먹힌다. 그래서 따라서 탄력. 완만하죠? 그럼 더 힘들어요? 좀 덜 힘들어요? 덜 힘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양입니까? 이건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그럼 따라서 비더, 탄덜. 그럼 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고 더, 탄이 나오면 덜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39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저자가 그냥이야 빨간 글씨가 있어. 그럼 따라서 탄덜. 야, 나만 즐기나 보다. 따라서 비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양이에요? 이건 가격이에요. 다 가격이죠. 다시 따라서 탄덜, 비더.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그 동계가 또 나온다. 탄덜, 비더. 자, 아까 4번에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상승해요? 덜. 비탄력적일수록 더 상승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5번. 자,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덜. 비탄력적일수록 덜하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격만 나왔어요. 뭐만 나왔다? 가격. 그래서 아까 비탈길은 그냥이야 더 힘들어. 따라서 비더를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따라서 비가 더. 가격은 더죠, 그죠? 비가 더 이렇게 하면 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진짜. 따라서 더덜 시리즈. 그럼 더와 덜이라는 거는 이제 난 봐봐. 얘만 보면 돼. 차례 비탄력 나오면 뭐? 더. 차례 비더. 탈 나오면 덜이라는 거지.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양은 바뀝니까? 양은 바뀌어요. 양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그냥요 양의 변화는 더 증가해요. 더 증가하겠죠. 양은요. 따라서 양은 바꿔라. 더와 더를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양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건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덜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양이 나왔어요? 가격만 나왔어요. 양은 바꾸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내가 갈 때까지 갈게. 자, 만약에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비탄력 나오면 더, 탄력 나오면 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비가 더. 그 비탄력적 가격은 덜하는 거죠. 더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크게는 거의 갈 일이 없어요. 크게 넣어도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양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가격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비탄력, 뭐가 나오고? 더, 탄력, 덜. 따라서 양은 바꿔라. 양은 바꾸게 된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아이를 키워요. 얘한테 탄수화물을 먹일 수 있고 비타민을 먹일 수 있죠. 연구한 거야. 그럼 탄수화물 먹으니까 자꾸 그냥 옆으로 퍼져. 그럼 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미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 탄수화물 먹이니까 어디로 자꾸 퍼져? 그럼 뭐가 퍼져? 양이 더 퍼지는 거죠. 반응이 있어야 다음 넘어가. 따라서 비타민은 그냥 키가 커. 그럼 뭐가 커? 가격에 대한 게 큰 거죠. 땀나 죽겠다. 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비탄력. 뭐이 변합니까? 가격 변화죠, 가격 변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따라서 탄력. 뭐이 변합니까? 양이 변하죠. 이렇게 살이 안 빠져. 미치게 한정 왔어, 진짜. 그럼 따라서 탄력. 그럼 뭐가 더 변하는? 양이 더 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비탄력. 뭐가 더 변하는 거죠? 가격이 더 상승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되게 쉽게 나왔어요. 가볼게요. 지금 9번 갑니다. 9번. 엄청나게 쉽게 나왔는데 들어갑니다. 자, 9번 아파트에 대한 수용급의 타협성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는 그냥이야 가격만 나왔어. 따라서 비가 더. 자, 1번 공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리죠? 그럼 비탈로 쪽으로 어떻게 내려요? 가격이 더 내리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따라서 B가 더. 그럼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네들이 웃긴 게 뭐냐면 비탄력을 탄력 쪽으로 냈어요. 그럼 탄력이 맞아요? 비탄력이 맞아요? 그럼 B를 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감정평가와 공인중개사를 같이 강의하는데 3번이 감평 문제를 공인중개사 뺏겼어요.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기술 개발로 따라서 공급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겠죠. 아니,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잖아요. 하락하잖아요. 맞나요? 자,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따라서 비탄력. 나 봐봐. 요. 따라서 비탄력. 나 봐요. 비탄력. 그럼 양의 변화가 커요? 가격 변화가 커요? 가격폭이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양의 변화가 커진다? 가격폭이 커진다? 가격 하락폭이 커지겠죠. 이해 갔나요? 비탄력은 가파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폭이 큽니까? 가격이 더 커지니까 폭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맞는 지문일까요?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적으세요. 천천히. 탄력성.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뭐이 변하죠? 양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대답해요. 근데 비탄력적은 뭐이 변하죠? 가격이 더 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더 상승하고요? 가격이 더 상승하고요. 그렇죠? 양은 누워있죠? 옆으로 퍼지죠? 그럼 뭐가 더 증가되죠? 양이 더 증가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로 가시면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기 6번, 7번 있어요? 묶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시리즈. 자, 갈게요. 자, 6번하고 7번을 낸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상대편이 이제 완전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6번은 그냥입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찾았죠, 그죠? 그럼 공급이 무슨 비탄력적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물어보는 게 가격이 불변이냐, 양이 불변이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대답해봐요. 서 있죠? 응? 그러면 그냥이야? 완전히 서 있어. 그러면 옆을 찍어? 밑에를 찍어? 밑에를 찍죠. 찍어보세요. 밑에 이렇게. 안 찍으면 떨어져. 이렇게. 그럼 가격을 찍는 거야? 양을 찍는 거야? 그럼 가격이 불변일까요? 양이 불변일까요? 양이 불변이라는 거죠. 파이팅. 뭐가 불변이다? 양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따라보세요.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이대죠. 그럼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서 있을 때는 뭐가 불변이라는 거죠? 양이 불변이지 가격이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상승을 합니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저자가 따라서 완전 B. 그럼 가격이 변화가 없어? 양이 변화가 없어? 이걸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7번 갑니다. 잘 떨어서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 자, 따라서 완전 탄력적. 이제 완전히 누워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탈이에요. 또 누워 임마. 그럼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그럼 밑을 찍겠어요? 가격을 찍겠어요? 가격 찍죠. 그런가요? 그럼 뭐가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죠? 뭐가 변화가 없다? 어디가 불변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가격이 불변이고 양이 바뀌겠죠. 오케이?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불변이다? 자, 가격이 불변이고 양만 변하겠죠. 파이팅 하세요. 어딜 찍었으니까? 옆을 찍었으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상대편이 어떻게 됐대요?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냥요 따라서 양도 증가해요.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빨리 식기 전에
9번에 4번하고 5번 중에서 어떤 게 틀렸는지 지적하세요.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지적하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두 문제 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4번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완비 있나요, 완비? 공의 완비는 어딜 찍죠? 밑을 찍죠. 대답해요. 그럼 뭐의 변화가 없어요?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변하는 거죠. 뭐 이해해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해를 안 하네. 몰라. 모르겠어. 수요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5번 무슨 탄력적이야? 어딜 찍어? 알 찍지? 그럼 뭐의 변화가 없어?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한다는 거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파이팅! 나만 화이팅! 할게. 나봐요. 아이, 개론, 씨. 자, 완전 B는 그냥이야. 밑을 찍어. 뭐가 불변이야? 양이 바뀐다면 무조건 틀려요. 그런가요? 자, 완타는 어딜 찍죠? 그럼 뭐가 불변이죠? 가격 불변이죠. 양은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 변이 불변인지 다르셔야 됩니다. 다시요. 할 때까지. 밑 찍으면 뭐 불변? 옆을 찍으면 가격 불변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지. 무슨 말 아시겠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